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사과하나님, 백승호님, 스재영님, 최최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좋은 수익 본 거 다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지금 상황에 왜 우리가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왜 저렇게 힘이 없는지, 심지어 영혼의 파트너인 TSMC조차 의미 있는 반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계속 너무할 정도로 빌빌대고 있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의 초반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날 장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인텔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줬고요. 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인 12월 PCE 역시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나름 괜찮은 흐름 속에 잘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나스닥 증시는 상승분을 모조리 뱉어내며 약간 하락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가 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개별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요즘 계속 안 좋죠. 아니 이쯤 되면 반등이 나와줄 법한데 좀 너무할 정도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 강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결국 관세와 수출 규제거든요. 쉽게 말해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현재로선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반도체의 상징과도 같은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사용을 늘릴 거라고 말하는 부분 역시 엔비디아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빅테크가 자체 칩 사용을 늘린다고 말하는 거는 이미 나온 지 한참 된 얘기고요. 뭐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칩 수요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칩 사용은 자체 칩 사용대로 늘리고 엔비디아 범용 칩은 범용 칩대로 계속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신경 쓸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워낙 요즘 엔비디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마치 새삼스러운 이슈인 양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TSMC가 엔비디아에 비해 잘 버티고 오히려 의미 있는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좀 납득이 되죠. 사실 요즘 TSMC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되게 잘 버티잖아요. TSMC는 범용 칩이든 자체 칩이든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분위기가 자체 칩 테마 쪽으로 기울든 아니면 엔비디아의 범용 칩 수요 쪽으로 기울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이결화가 가능한 기업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TSMC를 정말 좋아하고 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엔비디아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나스닥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아마존과 구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얘네들이 강세를 띠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며칠 전 실적을 발표한 메타가 광고 매출이 엄청 잘 나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기업인 구글의 실적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아마존 역시 광고로 돈을 꽤 버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메타의 실적이 잘 나오면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도 잘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부문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1위와 3위인 아마존과 구글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클라우드 수요는 갈수록 늘면 늘었지 수요 자체가 줄어들 일은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먹었다면 저 둘 중 누군가가 먹었겠지 아니면 둘 다 공평하게 나눠 먹던가 하는 심리가 시장에 좀 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계속 뜨겁다는 지표가 나오는 부분 역시 이들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은 미중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비교적 그래도 얘네들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든 말든 관세를 부과하든 말든 신경이 덜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구글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죠. 중국에서 유튜브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에 투자하는 게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얘네들은 최근 시장에 불고 있는 자체칩 테마에도 묻어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자체칩 개발에 정말 진심인 기업들이잖아요. 구글 TPU는 워낙 유명하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시리즈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구글과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 비해서는 엔비디아 칩 보유량도 훨씬 적습니다. 물론 그 절대량을 보면 구글과 아마존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마소와 메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얼마 전 나온 소식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체 칩 생산량을 작년보다 80%나 더 늘릴 거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심리가 자체 칩 테마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은 발을 걸쳐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요소들이 잘 합쳐지면서 구글과 아마존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번 4분기 실적 때 어닝 미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론 뭐 세부 내용과 어닝콜에서 테슬라의 미래를 좋게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꽤 있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닝 미스는 어닝 미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 꿈만 먹고 자란 주가라서 상당히 불안정하고 테슬라답게 언제든 다시 대폭락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점이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를 상회한 아주 좋은 실적을 냈지만 클라우드에서 약간 삑사리를 냈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질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결국 적어도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에 의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심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투자 훨씬 더 늘릴 거라고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계속 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반등도 못하고 계속 빠지는 거 보세요. 아니야, 미중 갈등 심화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수출 제재안 쏟아져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빼잖아요. 반대로 테슬라는 어닝 미스를 내고도 아니야, 트럼프가 팍팍 밀어주니까 미중 갈등 심화돼도 별 타격 없을 거고 조만간 테슬라가 꿈꾸는 모든 게 다 펼쳐질 거야 하면서 올려버리고 확실히 좀 웃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선 나쁠 건 없죠,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어째 말하다 보니까 내가 테슬라는 약간 까내리고 엔비디아는 쉴드 쳐주는 듯한 뉘앙스로 들렸을 것 같긴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두 기업 모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한 저의 애정은 이미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 수백 번 넘게 밝혀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동안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 불안에 의한 주가 하락, 전쟁에 의한 주가 하락 이런 거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훌륭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 금이 가는 게 아닌 이런 요소들에 의한 하락은 언젠간 회복됩니다. 심지어 그 언젠간이라는 게 막 대단히 먼 미래가 아니고요. 보통은 머지않은 미래에 잘 해결됐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